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제 카페에 그 DP용으로 만들어 놓은 보일러예요. 그 카페에 설치를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기 수위인데요. 수위 감지봉. 그 물을 감지해서 수위를 멈춰주고, 물이 모자라면 수위를 감지해서 수위가 이제 안 된다는 걸 감지해서 메인보드에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위 감지봉이에요. 수위 감지봉. 근데 다른 머신들은 대부분 이런 중간에 이런데 이제 꼽혀 있는데, 이렇게 안에 보일러 안에 이렇게 중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역할이냐면, 자, 이거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위를 빼서 보여드리자면, 보일러 안에 이렇게 잠겨 있는데, 이렇게 잠겨 있다가 물이 차오르겠죠. 물이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윙 차오르겠죠. 그다음 물이 여기 전구봉에 딱 대면, 얘가 물은 전도체죠. 물 전도체. 물이 딱 대면 얘네들이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흘러서 이쪽으로 신호가 가요. 그러면 여기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에 전기 신호가 가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키보드 같은 거 물 들어가면, 우리 자판 보시면 키보드에 물 들어가면 A 눌렸는데 뭐 D가 같이 눌려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물을 흘리면. 그래서 물이 약간 신호의 전도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런 애들은 여기 밑에 전구봉에 이제 물이 대면 전기 신호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가 흘렀으면 물이 차오르겠죠. 물이 차올랐다가 전기 신호 딱 대면 전기를 멈춰주는 거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 전기가 안 흐르게 되니까 메인보드에서 이제 급수적으로 전기를 보내주면서 다시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위가 나중에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방금 제가 끌어냈는데 이 스케일이라는 게 쌓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 스케일 보이시죠? 여기에 이거를 좀 끌어내 주시면 이렇게 스케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스케일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기가 통하는 데까지 물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위가 나중에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안 쓰는데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손님이 없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물을 땡길 때가 있어요. 보일러가 한 번씩 혼자 있는데, 한 번도 안 썼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탁 이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 또 혼자서 탁 이런 식으로 물을 자꾸 땡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수위가 이만큼 찼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유지를 해야지 왜 물을 자꾸 땡기나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 보일러 통은 밀폐되어 있는 거지만 보시다시피 배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배관과 헤드 쪽에 달려있는 여기 위에 쪽 배관과 아래쪽 배관은 열교환기라는 거를 통해서 얘네들끼리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하고는 완전히 무관해요. 그래서 이쪽 헤드 쪽이랑 이쪽 헤드 쪽의 이 배관들은 보일러하고 무관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배관 보이시나요? 자, 이 배관과 이 배관, 이 두 개의 배관, 그리고 이쪽에도 만약에 이런 스팀의 배관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3개가 되겠죠. 여기도 스팀, 여기 보시면 요런 스팀의 배관이 하나 옆에도 달려 있으니까 총 3개의 배관, 또는 뭐 이쪽에서 뭐 여러가지 배관들이 있죠. 또 다른 배관들, 보일러하고 연결되는 배관들, 그러니까 온수 쪽, 이쪽도 배관이죠.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관이죠. 자, 우리가 보일러에서 보일러를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되죠. 그 수증기로 인해서 그걸 포화기화라고 해요. 포화기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가
물을 끓이게 되면 기체가 되겠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보일러에 물은 70%까지 있다고 치더라도 수위가 감지를 했다고 해도 얘가 끓게 되면 기체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뭐 10%에서 20% 정도의 수증기는 이런 데로 다 올라타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스팀에 처음에 우리가 사용 안 하다가 나중에 처음에 스팀 쫙 빼주시면 여기서 물이 처음에 쫙 나오는 거 아시죠? 다들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물을 조금 빼주시고 스팀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물이 이 배관에 고여 있는 거예요. 이 배관에 고여 있다가 여기 있는데 고여 있다가 스팀을 틀게 되면 압력이 밀려 올라오면서 그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 보일러 안에 있어야 되는 물들이 이런 배관들을 침투한다는 거죠. 3웨이에도 침투를 할 거고 여기 뭐 이 배관에서는 3웨이 침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배관 그 다음에 옆에 스팀 배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압력 스위치 배관, 이런 배관들에 이제 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물 손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또 물을 땡길 것이고, 그러면 또 기체화되어 있는 애들은 또 공중으로 올라갈 거고, 그죠? 물을 끓이게 되면 기체화된 애들이 공중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은 또 수위가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수위는 또 땡기게 되고, 또 물이 식으면서 또 내려오게 되고, 이런 거를 순환하면서 물은 계속 땡기고 내리고 땡기고 내리고, 기체화 됐다가 액체화 됐다가 이러면서 수위는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물을 자꾸 땡기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얘는 수위 감지봉이라고 합니다. 수위 감지봉. 이 시모넬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얘가 수직으로 놓게, 수직을 놨을 때 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기억하신 다음에 이 방향대로 옆 라인에 맞춰줘야지, 얘를 이렇게 눕혀버리면 수위 라인이 누워버리겠죠. 그러면 수위 감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만들어 주셔서, 자,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수위가 밖에서 보이는 거랑 안에서 보이는 거랑 일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잠궈 주시면, 여기 수위랑 안에랑 이 방향이 같아지니까 조금 더 안의 상황을 보기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위를 좀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를 조금 더 길게 잡아주면 되겠죠. 조금 더 얘를 편 다음에 요 안에서 더 우그린 다음에 길을 길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아니면 얘를 긴 걸 하나 더 사셔서 다시 우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 자체를 좀 펴서 일자로 만든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 구부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짧게 쓰고 싶다 그러면 방금처럼 또 한 번 더 꾸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 끝부분을 벤치나 이런 니퍼 가지고 잘라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짧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바리스타 박쌤 채널의 박봉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